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그냥 계속 갇혀있는 느낌은 맞습니다. 하지 않고 미루고 언젠가는 해야지 그러다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셔라 네. 해갖고 저도 좀 어떤 마음에 쿵 하는 어떤 그런 걸 느꼈고, 이제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런 핑계를 댈 단계는 많이 지났다라는 걸 알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려고 했으나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좀 해내고 싶습니다. 해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자영업의 현실이 엄청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엄청나게 어려운데 통계로 보면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연간 소득이 0에서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까지 소득을 버는 개인 사업자, 월이 아니에요. 연간 이만큼 버는 사람이 75.7%나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311만 명이나 이게 증가했다고 해요. 아마 자영업자들 보면은 현금 장사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따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중에 43.6%가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으로 밀기만 하면 쭈루루 다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든지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최악입니다. 예. 최악의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로 최악입니다. 건국 이래 최악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상황이 최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지금 상황은 완전 미쳐버린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미쳐버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남으려면 미쳐야 됩니다. 네, 미친 상황에서는 더 미친 사람이 되자.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튜브로 내 사업을 살려내는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을 텐데 이제 유튜브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보시면 유튜브는 생존이다. 저희 생존 마케팅 할 때 항상 생존이라고 인사를 드리잖아요. 유튜브가 이제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필수를 넘어선 생존의 도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5개월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5개월이 아니라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시작할 때 상황이 어땠냐면 사업적인 모든 계약이 끝남과 맞물려서 아무런 새로운 계약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유튜브를 출발시켰는데 그 이후에 일들이 점점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필요하는지 더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많이 해주시게 됐습니다. 유료 컨설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유료 컨설팅을 하러 가서 나도 모르게 영업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유료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대표님들이 이래요. 컨설팅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이런 진실성을 더 알아서 대표님한테 아예 맡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받고 영업을 한 셈이 된 거예요. 영업을 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접대해야 되잖아요. 선물도 주고 밥도 사고 돈을 때로는 내고. 뭐 술도 사고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제 팬이 된 여러분들이 컨설팅 의뢰를 해주시고 그 컨설팅 의뢰를 유료로 하면서 오히려 영업이 스스로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핑계를 대려고 하면. 왜 이 자영업자들이 소규모 사업자들, 저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유튜브를 안 할까? 이런 이유를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1. 시간과 에너지 부족. 2. 영상과 편집에 대한 두려움. 3. 얼굴 출연. 말하는 것 부담.
4. 콘텐츠 아이디어. 5. 즉각적인 효과 기대. 6. 주변의 시선. 7. 비용. 어떠세요? 보니까 이 7가지 중에 공감이 가는 게 있으세요? 다 공감 갑니다. 모든 게 공감이 네, 다 조금씩, 뭐, 어떤 건 조금씩, 어떤 건 많이, 어떤 거는 뭐, 가장 많이. 7개 중에 그럼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은? 영상과 편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가장 네, 그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요? 1번과 4번이 비슷한 것 같은데, 1번은 그냥 핑계입니다. 네, 1번은 저 같은 그냥 경우는. 네, 1번은 그냥 핑계. 4번. 4번인 것 같아요. 이것들 되게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유튜브를 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뭘 올려야 되냐. 주구장창 나한테 물건을 사라. 내 서비스 이용해라.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모두 핑계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부족한 것. 핑계인 이유? 드라마 유튜브 안 보냐? 다 보죠. 네, 맞아요. 2번. 죄송합니다. 영상과 편집에 대한 두려움. 편집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유튜브의 중론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실 텐데 화려한 편집은 조회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컷만 잘해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얼굴 출연하고 말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다. 출연하거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뭐가 있죠? AI. AI가 내 모습으로 읽어줄 수도 있고 그럼 촬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만 촬영하면 내 아바타가 계속 읽어주니까. 그 다음에 얼굴을 출연 안 하고 텍스트만 넣어서 AI가 그냥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어서. 자료 화면만 많이 넣으면 되겠죠. 오히려 자료 화면을 넣는 게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직접 찍으실 수도 있어요. 얼굴 출연 말하는 것보다 괜찮다. 이것도 차치됐고, 콘텐츠 아이디어나 주제, 아까 대표님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기획 방법을 알면 정말 주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찾는 법에 대해서도 일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게 정말 많아요. 제가 옛날에 블로그 강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유튜브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결과를 얻기를 원하세요. 폭발적인 효과를 초반부터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까지 글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몇 개 정도 올리셨어요? 50개 이상 올렸습니다. 그렇죠. 50개의 글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어요? 네, 시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몇 개, 10개의 글을 올려놓고 왜 이렇게 문의가 안 오지? 라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상 고작 2-3개 올려놓고 조회수는 막 10회 나와. 막 100회도 안 나와. 그런데 거기서 효과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지 않고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가져왔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을 보셈. 야이 조땡증 환자야. 또는 닭대가리야. 네, 답이 됐죠? 네. 자, 주변의 시선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업계가 상당히 좁잖아요. 네, 좁으니까 내가 온라인에 내 모습이나 나의 이야기를 하면 내 업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두려운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음악 분야에 계시니까 음악 분야가 얼마나 적어요. 저도 블로그에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검색 노출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음악 분야의 사람들이 야, 네 블로그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주변이, 대표님의 주변이 대표님의 물건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표님의 물건을 살 사람들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경쟁자일 수가 있다. 말하지 마세요. 네. 가끔 이제 내가 계속 이제 노출이 많아지다 보면 연락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대충 둘러대고 뭐 별거 아니야. 뭐 별로 그냥 효과도 그냥 그래. 그냥 하는 일 없이 그냥 하는 거야.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세요. 네. 자, 마지막에 비용입니다. 대표님 오늘 노트북을 사오셨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게 노트북을 사는데 좀 돈이 들긴 했지만 사실 컴퓨터는 사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없으면 사세요. 예. 아무래도 영상 편집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는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하나 사면 좋겠고, 자, 컴퓨터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크 하나 사세요. 요런 저 같은 마이크, 유튜버용 마이크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카메라는 안 사셔도 돼요.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컴퓨터와 마이크. 카메라는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이 4K 뭐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핑계는 다 됐어요. 유튜브를 시작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7가지 이유를 이제 퍽퍽 다 물리쳤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기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대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뭘 팔 것인가? 2. 누구에게 팔 것인가? 고객 정의. 3. 그들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4. 그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5. 굳이 나에게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실력, 가격, 특별함. 6. 고객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요거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해당되는 거니까 요 6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5분 동안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다 띄워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적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혜진입니다. 입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라는 악기로 음악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피아노를 통해서 음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를 지금 현재 상황과 유튜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그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유튜브 강의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좋은 제의와 제안을 송덕일 대표님이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권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셨던 그 몇 가지의 그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귀찮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분야라는 이유로 하지 않고 미루고 언젠가는 해야지 그러다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셔라. 네. 해갖고 저도 좀 어떤 마음에 쿵 하는 어떤 그런 걸 느꼈고, 이제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핑계를 댈 단계는 많이 지났다라는 걸 알고, 예전에도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뭐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려고 했으나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많이 두렵고 여전히 많이 모르겠고 어렵고 동굴 속에 그냥 계속 갇혀있는 느낌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송도빌 대표님의 권유와 그런 제안에 의로 저도 뭔가 좀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말에 책임을 다하고 싶은 성격이라 좀 해내고 싶습니다. 해내고 싶습니다. 네. 감동적이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뭘 팔 것인가? 최진리 대표님은 뭘 팔 것이죠? 네, 저는 피아노 입시 레슨을 팔 겁니다. 네, 이제 서비스 업종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표님이 시간을 들여서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1대1로 도제식 교육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2번 누구에게 팔 것인가? 학부모,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의 학생, 네. 자녀분들, 그리고 만학도이신 뒤늦게 일부 네, 성인들께서 뭐 편입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네. 뭐 유학을 준비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3번. 그들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요겁니다. 우선 그들의 목표는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의 감격을 제가 네. 드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싶고, 아하. 저도 가르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뭐 저도 학생 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까짓 게 뭐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명문대를, 네임밸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뭐 저도 가게 됐고 그들도 가게 됐고 네. 어디 나가보셨는데, 학교를? 저는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평범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성취감과 자존감을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평범한 나도 대한민국에서 뭐 두 번째 학교라고는 서울대 다음에 연세대를 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담이 소비자들한테 또 엄청나게 용기를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네. 4번. 그러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거는 제가 쓰고 민망한데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 네, 그들이 저를 뭐 참스승으로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쓴 거는 뭐냐면 제 교육과 티칭에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아, 자신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제 가르침에 대한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적었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랑과 관심이 많은 따뜻한 사람으로 학생들이 저를 기억하면은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5번. 굳이 최진리 선생님한테 레슨 받아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네. 왜 당연하죠? 사람마다 고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죠, AI도. 네. 그래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가르침, 티칭, 누구도 뭐 따라 할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연습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과 입시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가르침을 준다고 제가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국내 순수파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 레슨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레슨비. 네. 그리고 이 특별함. 여기 지금 특별함으로 100% 합격률을 적어주신 건가요? 네네네. 아, 뭐 쑥스러운데 이거는 제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사자인 학생이 그 당일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잘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운동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 실전의 새로운 환경에서 잘 쳐내야 되는데 그 결과는 뭐 그냥 하늘에 저도 맡깁니다. 저는 열심히 가르치고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근데 감사하게 지금 입시 레슨을 한 지 11년, 12년 돼가는데 쑥스럽지만 100% 합격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모든 학교가 명문대는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저한테 고3 여름 때 온 학생도 있었고, 네. 재수 때 온 학생도 있었고, 네. 삼수, 뭐 일부 지방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해서 다시 수능만 3번 치고 온 학생, 뭐 별의별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뭐 스카이 학교를 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현재 갈 수 있는 그 학교들보다는 1, 2단계 다 높은 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좋습니다. 6번. 그들 고객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뭐 지금 그 스튜디오가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 아산, 나의 주변, 대한민국 지구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입시생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예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예술고등학교. 네. 맞아요. 예술고등학교에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지역적인 뭐 지역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사실 레슨을 받으면 뭐 지방에서 서울까지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고에 있을 수 있고, 예중 예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학원에 있습니다. 학원에도 있고, 음악 거점 학교도 있습니다. 음악 거점 학교 있고. 피아노 학원.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오프라인만 적어 주셨잖아요. 아, 네네네. 온라인에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적어 보세요. 온라인. 한번 흰색 부분에 적어 보시겠어요? 그거는 온라인에 팔을 뻗어서 이렇게 적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악 입시를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까? 제가 가입한 카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주제가 찾을 수 없는 이유이신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대로 가자 적어보세요. 아, 그건 압니다. 네이버 카페 음대로 가자.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지금. 네이버 카페. 카페 음대로 가자. 일명 음가자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 있으세요? 어디가 있을까? 제가 알기 인터넷 커뮤니티 레슨 인포. 레슨 인포는 뭐 하는 사이트죠? 학생들이 레슨어를 구하는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레슨어를 구해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인스타.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이 레슨 선생님들을 찾는 혹은 홍보하는 그런 데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이 네임은 홍보를 모르겠어요. 해주는 인스타그램이 있다. 자기가 홍보를 할 수 있고, 뭐, 자기 글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선생님을 찾거나, 뭐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인스타가 있으면 또 유튜브도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유튜브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입시 레슨계에 아, 유튜브에 대빵이 있습니까? 대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있다. 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 박사 샵. 뮤라벨. 유튜브예요, 둘 다? 네. 아, 그리고 한양대 피아노과 학생들이 만든 건데, 아, 생각났다. 또모? 네. 음, 근데 뭐 여기서 입시 레슨을 타겟으로 해서 뭐 그렇게 막 홍보를 대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네,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 분들께서 생존하면서
먹고 사는 수단은 레슨이실 겁니다. 아, 주 수단이. 그러면은 이제 볼까요? 그들은 어디에 있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죠? 여기 2번이죠. 네네네네. 2번은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음악에 관심이 있는 또 정보를 얻고 싶은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음악으로 유튜브까지 보게 되는 거죠. 예능적인 면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곳에 모여 있게 되는 거죠. 네, 잘하셨어요. 자, 박수 한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최진리 대표님이시고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개설하실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남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팅의 기본은 뭐냐? 마케팅이라는 거는 파는 거잖아요. 근데 팔리려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장사하면서 내 물건, 서비스를 사준 또는 사줄 가능성이 있는 고객. 인구 통계학적 특성. 네. 여기 보면은 사준. 이미 대표님한테 레슨을 받은 사람들은 대표님의 상품을 사신 분들이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준 사람들이 지역, 나이, 성별, 소득 수준, 어디 커뮤니티에 있는지, 어떤 채널을 팔로우하는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파는 상품의 시장 자체가 너무 작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못 팔아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심지어 내 고객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방법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장 형성이 안 되었을 경우 비슷한 시장으로 확장. 네. 이 뜻이 뭐냐면 대표님은 클래식 피아노 입시잖아요. 근데 그런 인플루언서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있지만 그럴 때는 실용음악, 연기, 미술, 더 나아가 국어, 영어 분야로 확대. 입시 분야라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런 채널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질문들도 보고. 그 다음에 제 고객은 모든 연령, 성별, 소득을 다뤄요. 너무 넓은 거예요. 이거는 시장 형성이 안 됐다. 이게 너무 넓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내 물건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물건을 많이 사줄 가능성이 있는 고객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가장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고객, 그걸 타겟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방법.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1번 네이버 키워드 광고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광고라고 네이버에 치면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이게 뜨거든요. 이걸 눌러보는 거예요. 네. 광고 플랫폼 누르고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구 누르고 키워드 도구를 누르세요. 근데 여기다가 검색을 한 거예요. 대표님 하시는 아이템은 피아노 입시입니다. 또 다른 키워드로 치면 피아노 레슨. 레슨 또 피아노 입시 레슨도 있겠죠. 네. 또 파이노라고 돼 있어요. 네? 파이노 세 번째. 아 그러네. 피아노 입시 레슨 5개만 한번 적어볼까요? 피아노 연습실? 연습실. 그렇죠. 연습실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그랜드 피아노? 음악 연습실? 자, 이거 연습실은 지울게요. 자, 3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입시 레슨. 자, 월에
이 정도의 고객들이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검색량은 사실 많지 않네요. 자, 한번 볼게요. 피아노 입시 한번 눌러볼게요. 210번 검색이 되니까 이걸 누르면 이렇게 떠요. 4월, 9월, 4월과 9월 정도의 많은 검색량을 보내요. 그나마 가장 많이. 네. 그러면 대표님이 9월이 될 때는 이미 내 채널에 콘텐츠가 많이 올라가 있어야지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스크탑은 검색량이 적어요. 네. 여기 보면은 그래도 270번에서 300번 정도 검색이 되는구나. 가장 적을 때는 230번 정도 검색이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자가 많이 검색하나요? 남자가 많이 검색하나요? 여자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검색을 합니다. 네. 여자가 압도적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여자가 모바일과 데스크탑 되는데 뭐로 검색을 많이 해요? 모바일이요. 모바일, 핸드폰으로 많이 본다. 남자들은 어때요? 컴퓨터로 합니다. 네, 컴퓨터로 많이 하는 거. 출근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우리 딸 또는 우리 아들 입시 레슨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렇게. 그런데 왜 여성이 더 많을까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거를 엄마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연령대로 보면은 입시를 할 나이대가 많이 검색합니다. 그렇죠. 네. 0에서 12살은 거의 없는 거고, 여기 보면 아마 고등학교, 예중, 예고생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네, 6학년 중1부터 시작. 그 다음에 대학을 딱 들어가자마자는 검색이 없는 거죠. 당연히 대학을 갔으니까. 여기도 더 적고. 그런데 30대에서는 갑자기 데스크탑에서 검색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것 같으세요? 30대가 왜 컴퓨터로 피아노 입시를 검색 많이 할까요? 우선 제 경험상 네. 말씀드리자면 1번은 입시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혹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취업 잘 되는 뭐 그런 과를 가거나 학교를 일단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가자. 지금 30대, 40대면은 3040 제 세대입니다. 저희 때는 입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못 간 사람 혹은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뒤늦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편입학 또는 일반 대학원을 가는. 그럼 여기는 아무래도 30에서 40살 사이는 학부모 나이로는 너무 젊은 거죠. 그렇죠. 너무 젊기 때문에 만학도들이 있는 거네, 여기에. 그렇죠. 만학도들은 컴퓨터로 검색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네. 이런 분석은 해보신 적이 없죠? 없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아직 해본 적이 없으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0에서 49살 정도면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 학부모를 둘 나이는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둔 나이가 됐는데 데스크탑도 검색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직장 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일 안 하는 엄마가 사실 요새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디 피아노 선생님한테 보낼까 이렇게 검색을. 근데 또이또이 합니다. 그 다음에 50대 이상에서는 컴퓨터로만 많이 검색을 하는 모습이죠. 자, 이게 피아노 입시였습니다. 피아노 입시 레슨도 비슷할 것 같지만 한번 볼까요? 입시 레슨은 언제 또 많아요? 2월에 치솟네요. 시험을 보고 끝나자마자 1월에 다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선생님을 바꿀 때가 된 거 아닐까요? 이때 제 예상이에요. 입시가 끝났는데 실패했어. 가장 합리적인 네. 이유네요. 가장 합리적인 이유죠. 네. 이때 아마 많이 검색을 할. 아까 이 피아노 입시랑은 또 다르네요. 입시는 2월에 떨어졌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시 레슨.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쓴다면 입시 레슨으로 쓰면 좋겠죠.
그럼 피아노 입시도 걸리고 입시 레슨도 걸립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이 검색량 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색 자체는 네이버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볼까요? 모바일로만 여기는 검색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데스크탑 검색량이 작아서 그런가 유의미하게 안 잡히는 모습. 네네네네. 네, 보면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검색은 아까랑 다르죠. 많이 입시랑 입시 레슨은 다른. 입시 레슨 키워드를 썼을 땐 여성이 더 보기에 용이한 콘텐츠로 보는 게 좋겠다. 마찬가지. 보면 20대는 없고 10대 그다음에 30대 40대 이렇게 고루 불편한 모습입니다. 피아노 레슨 요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취미 레슨이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에 11월에 취소가 있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수시가 딱 끝났습니다. 끝납니다. 11월에. 아 그래서 그럴 그거와 수도 연관이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피아노 레슨은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단어네요. 없죠 여기 보면. 없네요. 네. 피아노 레슨은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단어.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메모에다가 정리를 한번 했고요. 자 마지막에 피아노 레슨이란 단어는 뭐였죠? 학생들은 관심 없다. 없는 단어. 모두 학부모. 그 학부모가 관심 있음. 피아노 입시 레슨이 전이었죠? 네. 2월에 가장 많은 검색량. 역시 10대와 3040이 검색 많음. 그렇죠? 네. 피아노 입시. 이거는 고루 분포했어요. 아, 맞아요. 네, 예. 고루 분포. 네. 검색이 고루 분포. 검색이 네. 고루 분포했고 그다음에 어땠죠? 10대와 3040 검색 많았음. 네. 위에랑 네, 비슷해요. 3040 경우 PC 환경에서 많이 검색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이 고객의 심층 분석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요? 지역, 나이, 성별, 소득 수준, 네네네. 커뮤니티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글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얼마나 검색을 했나. 서비스로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네. 구글닷컴에서 자 구글 트렌드 오,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 트렌드. 구글 트렌드 들어가서 오, 이렇게 검색해 보는 겁니다. 피아노 입시. 자, 웹 검색 말고 유튜브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웹 검색을 하니까 잘 안 나왔죠? 네.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지난 1일 말고 그러면 지난 12개월로 한번 네. 해볼게요. 아, 오, 11월. 오. 이때 언제죠? 피아노 입시. 수시가 막바지 끝날 때입니다. 아, 거의 다 끝날 때. 수시가 딱 끝날 네, 때쯤. 딱 그 끝날 다음 때. 여기는 잠깐. 3월, 아, 이거는 이제 정시는 한참 끝났고 대학교 가서 초반입니다. 대학교 가서 초반. 네. 대전에서 검색을 많이 했어요. 부산도 많았고 서울이 오히려 적네요. 오, 재밌는 결과. 네, 재밌는 결과. 이도 한번 적어놔 볼게요. 그러면 피아노 입시 구글 검색은 아까 11월 가장 많았어. 네. 3, 4월 조금. 그 다음 3, 4월이 조금 올라간 게 제 생각은 네. 그거 같아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이 간 학교가 마음에 안 그러네요. 들어서. 지방대로 가는 애들이. 지방대나 뭐 마음에 안 드는 네, 그래서 학교인데 반수를 하려고 하거나 학교를 좀 바꿔봐야겠다고 고민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는.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피아노 입시를 지금 웹에서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검색되나 한번 볼게요. 꽤 검색이 있습니다. 와, 네이버만큼은 아니지만 예. 꽤 있네요. 한 3분의 1, 4분의 1. 피아노 입시는 또 의외로 9월에 검색이 수시 직전이네요. 네, 수시 직전. 수시 직전.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딱 숱이 다 끝났을 때 막바지.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됐네요. 비슷한. 요거를 그럼 지난 한 5년으로 바꿔볼게요. 네네네네. 어쨌든 입신 똑같으니까. 네. 자, 취소 순곳 한 22년 11월 맞죠? 정시 직전이다. 거기 1월. 거기 정시 시작할 때. 정시 9월 수시 한 달 전. 그러니까 수시랑 정시가 있을 때 네, 그 왔다 갔다 인천. 인천 경기도가 제일 많네. 대전이 계속 많구나. 네. 대전의 키워드로 많이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와, 네. 그러네요. 입시, 대전이랑 천안이 가까우니까. 피아노고. 좋아요. 자, 그럼 피아노 입시 레슨 한번 해볼게요. 네. 유튜브에서 또 어떻게 검색되나? 지금 5년이죠? 네. 딱 정시 직전이네. 지난 1년으로 한번 볼게요. 1년 12개월. 예. 많이 검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 입시, 자, 작년에 피아노 입시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어디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요? 아니면은 아니 뭐 그냥 전체적으로. 중앙대, 국민대,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중앙대를 한번 해보면은. 자, 그럼 네이버 검색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중앙대 피아노과, 서울대 피아노과, 연세대 피아노과, 또 가장 한양대 피아노과. 한양대가 컸을 거예요. 수시가 마지막이라. 작년이 그랬을 거예요. 피아노과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생각보다 네. 적다. 한예종과 중앙대가 그래도 그렇죠. 가장 많이 검색된 네,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예상대로 중앙대가 좀 높긴 하네. 피아노 입시학원도 의외로 검색을 하네요. 아, 그렇죠. 입시만 하는 학원. 이번에는 중간은 넘어가고 네. 지금 여기 네이버 키워드 광고랑 구글 트렌드 트렌드 검색량 맞죠? 그다음에 요거는 다음에 넘어가기도 하고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새 창이죠. 챗GPT는 한 번도 안 써보셨죠? 안 해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피아노 입시 레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하려고 해. 이름은 최진리. 시장 고객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목적은 유튜브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야. 피아노 입시 또는 피아노 입시 레슨을 검색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예를 들면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같은 곳, 그 다음 어떤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하는지, 예를 들면 서울대 샤머, 박사샵. 박사샵 같은. 샵이 저게 피읍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그냥 구글절절 질문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결과는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콘텐츠가 위 분석을 통하여 타겟이 공감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 레슨을
에게 레슨을 의뢰하도록 하는 거야. 그런 의도로 내가 분석해봐. 해볼게요. 이거 어플인가요? 챗GPT? 네, 이거는 어플을 깐 거고 이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야, 피아노 입시생 모임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대 입시 음대로 가자는 않은데 피아노 XM이라고 돼 있네. 없네. 없어졌나 봐요. 옛날 건가 보다. 아하. 뮤직 콜레지. 없네. 이 자식. 없는 게 아니고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둘 다. 페이스북에도 있겠네요. 페이스북 옛날에 예,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아노 입시 클럽이라는 데도 있다네. 오, 서울대 박사샵. 피아노 입시 멘토라는 것도 있다네요. 그건 처음 봤네요. 클래식 피아노 러버. 그것도 몰라요. 어허. 인스타그램 계정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 있죠. 아,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유튜브를 시작해야만 되는 이유. 이 미친 세상에서 더 미친 자가 되어서 유튜브를 시작해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팔 건가라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오늘은 내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분석하는 방법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적어주셨던 6가지 질문. 그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리즈로 이제 나갈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올릴 컨텐츠를 이미 잘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분석이 나왔던 이 챗GPT가 분석해줬던 이런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서는 뭐를 모집해야 되냐? 댓글을 모아야 돼요. 공감을 많이 받는 댓글. 그리고 계속 올라오는 질문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채널들에서 인기가 있었던 영상, 주제를 찾아내야 되고, 여기 유튜브에서,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있었던 영상이나 게시물, 그리고 댓글들. 요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릴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계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생존! 생존!